자, 제가 지난 의외로 혈당 많이 오르는 영상에서 마늘을 넣어 놓은 적이 있어요. 마늘이 100g당 탄수화물 용량도 많고 당지수도 실제로 30으로 굉장히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지표 때문에 마늘이 뭐 혈당이 많이 오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전혀 안 오를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오른다는 의미로 이제 순위 외 기타로 마늘을 이제 의외로 혈당 오르는 음식에 넣어 놨는데, 그러니까 정말 댓글이 많았어요. 마늘 혈당 오릅니까?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오늘 시간에는 마늘이 정말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오르는지, 두 번째는 마늘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디에 좋은지, 세 번째는 마늘을 어떤 형태로 조리해서 먹어야 우리가 최대한 이 안에 있는 제일 좋은 영양소들 다 뽑아 먹을 수 있는지, 좋게 먹는 요리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마늘과 건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대가의 스타트입니다. 우리가 마늘에서 얻을 영양소는 두 가지예요. 알리신하고, 이름이 좀 어렵죠. S-알릴시스테인, SAC라고 합니다. 알리신하고 SAC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마늘을. 우리가 뭐 마늘에 알싸맛 그 성분이 알리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늘에 알리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생마늘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늘에는 알린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동물이 깨먹거나 물에 칼로 썰거나 다지거나 이러면은 마늘이 파괴되면서 그 에코 안에 있는 알리나제의 효소가 팍 터집니다. 그 효소 때문에 알린이 정말 1초 만에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씹자마자 매운맛이 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해놨냐. 왜냐면 알리신이 독이거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독을 일으켜요. 좀 전에 뭐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소로 했는데 뒤에 설명드리지만 이제 간독성이나 뭐 출혈, 경련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약간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마늘이 지가 알리신한테 지가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린이라는 안전한 형태로 있으면서 얘가 동물이나 뭐 사람이 씹어먹는 순간에 알리나제가 탁 터지면서 알리신으로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신을 우리가 최대로 먹겠다, 이거를 썰어 가지고 10에서 15분이 지나면 알리신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썰거나 다져가지고 10에서 15분 기다리고 먹던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구워서 먹던지 요리를 하던지, 요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알리신을 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SAC는 뭐냐? 요거는 이미 지금 많은 유튜브 상에도 뭐 생마늘은 알리신, 구우면 SAC 이런 식으로 되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구우면 알리신이 날아가면서 SAC가 별로 그렇게 생성되진 않아요. 살짝 늡니다. 그래서 이게 저온 숙성 발효, 그러니까 흑마늘 정도 돼야 좀 의미있게 SAC가 늘어요. 자, 정리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리신, SAC 이건 다 이제 건강 목적으로 먹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마늘을 썰어가지고 10에 15분 지나서 먹어야 알리신 최대고, 마늘을 그냥 굽고 이래가지고는 SAC가 늘긴 하는데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흑마늘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저온 숙성 발효 오래 시켜야 SAC를 또 의미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느냐? 요리로 하는 약간 가공된 형태가 있을 거고, 요리도 이제 좀 오래 묵혀놓은 중간 가공 정도의 형태가 또 있겠죠. 완전히 이제 막 진짜 막 가루를 내고 막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뭐 알리신, SAC 이런 걸 아예 영양제로 만들어 놓은 즙, 환, 분말, 캡슐,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 초가공 형태로 본다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알리신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여기서 SAC를 기대할 수 있고, 요거는 막 그냥 막 SAC, 알리신이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건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영양제 형태로 음식을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량 조절이라든지 뭐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약을 먹는 게 차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는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게 주제를 쭉 다루면서도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논문이 90% 이상이 그냥 영양제 논문이었어요. 알리신, 뭐 SAC 이거 특정 영양소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마늘 뭐 음식에 넣어 먹은 형태 이런 것들이 논문이 너무 좀 적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뭐 이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늘의 음식으로 사용된 형태로의 논문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영양제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여기 최소 가공 형태 뭐 8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 이제 통마늘은 이제 알린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씹는 순간에 알리신이 급격히 형성되지만, 이게 썰어 놓거나 다져 놓거나 이렇게 10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알리신보다는 못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측면에서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죠. 슬라이스랑 다진 마늘이 10에 15분 지났을 때 최대로 알리신을 먹을 수 있는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구이, 삶기, 튀김, 볶기, 마늘, 이거는 오히려 같을 수가 있어요. 얘들은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알리신도 없고 SAC도 거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먹는 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못 향유하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알리신도 없고 SAC도 없는 형태로 좀 먹는 측면이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늘 장아찌, 뭐 꿀마늘, 흑마늘 이런 거에는 SAC가 조금 숙성이 돼 있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걸로 조금 먹어볼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이제 완전히 영양제로 뽑아놓은 건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제가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어떤 형태로 먹느냐? 딱 생각해봐도 뭐 쌈장에 마늘 팍 찍어가지고 막 그냥 뭐 쌈에 싸가지고 먹을 것 같지만 그게 2에서 3%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양념, 찌개, 불고기 양념 같은 거 넣을 때 마늘, 다진 마늘 넣잖아요. 그런 게 50% 이상입니다. 그냥 김장, 이게 3분의 1이고요. 두 개 합치면 거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뭐 흑마늘 만드는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간 게 5%면 이게 세 번째고, 우리가 쌈장 찍어 먹고 고기 구울 때 올려 먹고 하는 게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양념이다. 결국 은근히 묻어 있는 거다. 우리가 마늘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시된 마늘 소비 형태의 맹점은 아까 말한 대로 알리신과 SAC를 못 누리는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바른 방법으로 먹거나 내지는 알리신과 SAC를 먹는 측면에서 조금 더 먹어볼 여지가 있다는 거 미리 아시고 계속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인트로 때 설명드렸던 그 지난 영상에 여러분 활짝 놀랬던 마늘 먹으면 혈당은 진짜 올라가는가, 실제로 마늘 100g에 탄수화물 무려 30g입니다. 그리고 당지수가 30이나 돼요. 이게 좀 저는 뒤에 설명드렸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마토가 30이거든요. 토마토만큼 마늘이 혈당이 오른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g 밖에 안 먹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마늘이 뭐 아무리 혈당이 오른들 20g인데 당 부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양을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미친 듯이 혈당이 오른들 걱정할 일은 없긴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뇌절을 해가지고 뭐 마늘 셀 구워가지고 그냥 막 한 그릇 먹으면 뭐 혈당이 오르진 않을까라는 좀 상상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지수도 30이고 탄수화물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객관적이라 주장하는 일종의 지표들을 가지고 사실은 의외의 혈당 오르는 음식에 넣었던 건데, 이 지표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마늘 당지수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서 30으로 표기된 바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당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 원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30이라 나와 있는 거 저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마늘 영양성분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와, 마늘 100g에 뭐 탄수화물이 33g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탄수화물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대부분이 이제 프럭탄 계열, 그러니까 이눌린 같은 게 대부분입니다. 78% 정도가 이눌린이고, 프럭탄이 뭐냐, 이눌린이 뭐냐, 우리 혈당 오른다 할 때 당은 포도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혈당을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당 그 자체죠. 혈당이죠. 이게 쬐깸 붙어 있는 거, 이 포도당이 3개에서 한 10개 정도 붙어 있는 게 덱스트린입니다. 일종의 올리고당이고요. 이게 뇌절로 붙어 있는 거, 한 수백 개 붙어 있는 거, 미친 듯이 붙어 연결된 게 전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전분이 100만짜리 수표, 덱스트린이 10만짜리 수표, 포도당이 현금이다, 그런 말씀 항상 드리고, 이제 당이니까 포도당 먹으면 뭐 혈당이 뭐 100% 올라가죠. 근데 전분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침부터 그냥 막 이 아밀라제라고 해서 전분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포도당으로 급격히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분을 먹어 똑같이 포도당처럼 쫙 올라가는 겁니다. 전분 자체도 뭐 예를 들면 당지수로 치면 거의 90 이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이제 그게 다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프럭탄 이눌린이 뭐냐, 얘는 뭐냐면 이제 단위가 과당입니다. 과당도 단순당인데 얘는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당지수가 뭐 22 정도밖에 안 돼요, 과당이라는 놈은.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몸에 좋은 거냐, 우리가 뭐 액상 과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몸에 들어가면 이제 지방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당도 뭐 혈당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당, 포당 합친 게 설탕이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당이 쬐깸 붙어 있는 게 프럭토 올리고당입니다. 과당이 이제 전분만큼 뇌절로 붙어 있는 게 프럭탄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눌린이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당이 쫙 붙은 게 전분이고 과당이 쫙 붙은 게 이눌린인데, 이눌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이눌린을 먹으면 바로 그냥 대변까지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이 이눌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변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식이섬유인 거죠. 일종의 식이섬유가 맞고, 이눌린이 한 78%, 또 진짜 식이섬유가 78%니까 식이섬유 96%입니다. 마늘이 어떻게 보면 식이섬유가 96%로 탄수화물이 구성이 돼 있고 4%가 이제 과당이라는 거죠. 그 이눌린이 좀 쪼개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늘을 굽거나 하면 단맛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게 과당이 좀 분해되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이 프럭탄이. 그래서 뭐 흑마늘, 꿀마늘, 그러니까 꿀이 들어갔다기보다 그게 숙성이 되면은 이눌린이 계속 가동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꿀에 절였으니까 다네, 이게 아니라 진짜 단맛이 나온다, 실제로. 흑마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과당이라는 놈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지수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프럭탄, 이눌린이 100% 과당으로 다 분해돼도 그래봐야 과당인데, 당지수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0% 다 분해돼도 20인데 마늘이 30인 게 말이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분은 없습니다. 마늘의 전분은 0%입니다.
당이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은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마늘과 영양 성분이 가장 비슷한 식물이 바로 돼지 감자인데 이 애가 이제 100g당 탄수화물 10에 18g으로 약간 많은 거 적긴 하지만 역시 그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프록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뭐 단순당, 과당 이런 애들도 거의 없고 근데 돼지 감자가 11에 15거든요, 당지수가. 마늘이 30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늘도 영양성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도 돼지 감자 유사한 10에서 15 정도가 아닐까. 심지어 돼지 감자는 뭐 우리가 잘 먹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일종의 감자처럼 쓰거든요. 막 요리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데 비해서 마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한국인도 20g밖에 안 먹어요. 향신료로 먹기 때문에 당 지수가 10에서 15면은 당부화 지수는 돼지 감자보다 훨씬 낫다. 거의 뭐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종합하면 마늘로 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또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마늘의 당지수는 10이다 이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앞에서 마늘을 구워가지고 막 한 그릇 먹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뇌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뇌절이라는 표현이 죄송스럽게도 이걸 실제로 실험해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당뇨 생활에 존경하는 야수님께서 마늘을 구워가지고 100g을 먹고 혈당을 재본 실험 영상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10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먹어서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 여러가지 아까 영양 성분으로 보나 돼지 감자하고 비교해보나 당지수가 10에서 15 정도 내지는 뭐 10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혈당 지수, 당부화 지수 이런 거는 먹고 즉각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약간 장기적으로 뭐 몇 주, 몇 달, 몇 년 요 정도를 실험을 해보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부분 영양제 연구들이 많았지만 마늘을 음식으로 섭취한 걸 포함하는 메타분석 연구 하나 있어요. 이란에서 2017년에 이스파한 의대에서 10편의 임상 대조 연구를 메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이 딱 좋습니다. 식품으로 먹은 연구가 4개, 보충제, 영양제로 먹은 게 7개. 요 정도 비율 아주 좋게 분석이 됐고 이 연구에서 마늘 음식으로 먹은 논문 4개를 분석해 보니까 공복 혈당이 7 정도 떨어지더라. 마늘을 보충제로 먹은 연구 7개를 메타분석했을 때는 11.7, 더 큰 거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가 아니고 이 논문에서 이 7개 연구들의 결과값이 좀 이질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는 뭐 확 떨어지고 어떤 거는 아예 안 떨어지고 이런 연구들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충제가 평균적으로 뭐 좀 더 커 보일지라도 이게 조금 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음식으로 먹는 게 크기는 작아도 더 안정적이다.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으로 마늘을 혈당을 떨치기 위해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늘을 열심히 잘 드시게 되면 공복 혈당이 한 7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 당뇨 부분만 결론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뭐 하루에 20g밖에 안 먹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더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사실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 용량이랑 20g이 거의 한계치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게다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독성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혈당 부분에서 아까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이눌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 환자분들에게는 포드맵이라고 해서 장내 불편감을 유발하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이 이눌린이 혈당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후반부에 설명드릴 독성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좀 포드맵 측면에서 좋지 않겠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혈당 하나 끝났고 기타 다른 건강 측면 콜레스테롤 보시면 2007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늘을 생마늘, 마늘 분말, 숙성 마늘 분말, 그 다음에 플라시보 이렇게 4그룹으로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4그룹 모두 콜레스테롤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콜레스테롤 영향 없나 뭐 그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이제 모든 군의 마늘을 4g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마늘 4g이라는 게 뭐 한 알 반이거든요. 한쪽 반. 영향이 어떻게 미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이 모든 걸 합친 심혈관 질환 요거는 다행히 음식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2017 서호주대에서 70세 이상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굉장히 장기간 이제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딱 마늘만 본 건 아니고 알리움 채소라고 해서 알리움 채소가 뭐냐, 알리움이 일단 부추란 뜻이고 부추 속 채소, 마늘, 양파, 파, 부추 이런 걸 알리움 채소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리신, 알리 머시기 이런 게 이제 마늘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마늘, 올리오 올리브유 그냥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의 새우 마늘 들어간 거 깜파스 알라이오, 깜파스 새우, 알라이오 마늘 음식 이름이 그냥 새우 마늘입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알리머시기, 알리오, 알리움, 알리신 이런 것들이 다 마늘을 뜻하고 이제 알리움 채소는 당연히 이제 부추 속이긴 하지만 마늘 가까운 이런 친척의 채소들을 뜻하고 거기에서 서호주대는 마늘, 양파, 리크 이 3가지만 봤습니다. 이런 알리움 채소를 5g 더 먹게 되면 심혈관 사망이 무려 18%가 감소한다. 자, 심지어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25%가 감소했다는 굉장히 놀라운 연구가 있었고 뇌경색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알리움 채소를 마늘 포함해서 조금 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알리움 채소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황화물
소위 말해서 우리 마늘에 눈물 나는 톡 쏘는 냄새, 우리 양파 까면 눈물 나는 냄새, 그게 이제 황화물이나 알리신 같은 거, 아까 말한 그 탁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그 독소, 얘들이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알리신이나 SAC 같은 거 조금 우리가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질, 이거는 사실 마늘의 되게 맛보기입니다. 진짜 마늘이 가장 강력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2006년 미국 농무부에서, 이거는 관찰도 아니고 그냥 실험 논문이에요. 당장 어떻게 되는가, 성인 17명에 10일간 마늘을 안 먹인 다음에 한 번 딱 생마늘을 5g 으깨가지고 먹어봤어요. 5g 으깨가지고 겨우 먹었는데 그 한 번 먹으니까 면역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암억제 유전자가 증가했어요. 단 한 번 마늘을 먹어도 면역, 암 유전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를 마늘을 그러면 계속 먹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맞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마늘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항암 효과고, 이 마늘을 영양제가 아닌 실제로 음식으로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암을 예방했다는 논문들이 엄청, 정말 이 시간에 정리도 다 못할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마늘을 매일 섭취하면 위암 발생이 35% 감소하고 대장암이 25% 감소한다. 또 어떤 논문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식도암 위험이 57% 낮아졌고 후두암은 44%, 구강인도암 39%, 대장암 26%, 신장암 31% 감소한다. 또 어떤 논문에서 알리움 채소 20g 섭취하면 위암 발생이 9% 감소한다. 어떤 논문에서 또 생마늘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폐암이 44% 감소한다. 또 어떤 논문에서 마늘과 양파를 포함한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군에서 췌장암 발생이 54% 감소했다. 이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제가 정리도 다 못하겠네, 이런 논문들이 많았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 논문이 바로 제가 지난 췌장암에 좋은 음식 시간에 설명했던 2005년 캘리포니아대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게 되면 췌장암이 54%,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전이 황화물이고, 결국 이런 모든 논문들을 종합했을 때 왜 마늘이 암을 예방하느냐, 아까 말한 알리신, 그 다음에 DADS, 이런 황화물들이 암의 세포 사멸 경로도 유도를 하고 종양 신호 억제도 촉진한다는 거죠. 그 마늘이 이제 황화물뿐만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6 같은 게 많아서 또 항산화 촉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로 정말 앞에서 봤던 그런 셀 수 없이 많은 암들을 예방한 게 확실히 일관되게 입증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논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진짜 마늘,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위암, 폐암, 그다음에 췌장암이라는 거죠. 여기는 진짜 마늘 예방할 거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마늘 최고네, 암 예방하려면 많이 먹어야겠네. 근데 아까 좀 전에 두 가지 제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먹어야 되나, 내지는 먹을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보는 게, 독성이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출혈 측면에서 마늘, 아마 생마늘이겠죠, 12g씩 먹었더니 지혈이 잘 안 됐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더 황당하고 재밌는 연구는 뭐냐면, 자,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맞나 싶던데, 74세 백인 여성이 투노, 이게 뭐냐면 이제 마늘 우리 덩어리 있잖아요, 열 몇 개 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걸 2개씩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생마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이제 변이 검게 나오기 시작하고 온몸에서 피가 나고 빈혈 수치가 13.3에서 막 6.7까지 떨어지고, 마늘을 너무 사랑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마늘을 많이 먹으면, 특히 알리신 포함한 이런 것들이 출혈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게 벌써 생마늘 12g, 12g이 얼마냐면 4알이면 4알, 4쪽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깃집 가면은 생마늘로 4개는 찍어 먹거든요, 쌈장에. 이 정도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동물 연구긴 하지만 마늘을 체중키로 먹는데 0.5g 이상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동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60kg 성인이 마늘을 30g 이상 먹으면 간 수치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종합하면, 생마늘은 확실히 안전한 범위는 10g까지, 그러니까 3알입니다. 해쪽 안전할 것 같고, 익힌 마늘은 한 20g까지 안전할 것 같다. 사실 이제 익히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100% 안전한 용량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위험한 건 생마늘을 한 번에 30g, 10쪽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삘 받으면 한 10쪽 먹거든요. 이거 막 횟집 가면은 막 이거 그 쌈장에 찍어가지고 회랑 쌈 싸가지고 10개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정도부터는 간 수치가 됐든 출혈이 됐든 이 정도는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세계 1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먹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하루에 25g 먹고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17g 먹습니다. 요게 이제 마늘 대여섯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알.
근데 어떤 보고에서는 중국이 14.3kg를 먹는다. 우리나라 6.2kg인데 우리나라 2배를 넘게 먹는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39g이거든요. 하루에 마늘 13쪽입니다. 아니 우리는 김장에 넣어 먹고 뭐 양념에 넣어 먹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많이 먹는 그 차원을 넘어서 왜 넘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말이 되나? 마늘, 새우 볶음 이런 걸 매일 먹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마늘을 아무래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겠죠. 이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그냥 인구로 나눈 거야. 아까 그 통계가. 그래서 수출량이 좀 적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마늘을 쌓아놨다가 뭐 썩어서 버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중국은 이런 마늘을 무게를 잴 때 줄기 뿌리까지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알만, 마늘 알만 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중국도 실제 따져보면 우리나라 수준일 것 같다. 한 17g 정도일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더불어서 세계 1, 2인 건 맞긴 해요. 중국하고 한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두 나라가 맞다. 자, 그러면 뭐 익힌 마늘을 뭐 20g만 먹어도 벌써 독성이 근접하는데, 근데 한국하고 중국이는 그럼 어떻게 살아있냐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익히면 생각보다 아까 제가 20g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꽤 많이 뭐 거의 제 느낌이지만 한 100g 가까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익히면 대부분 독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알리신이 이제 약이자 독이기 때문에 알리신이 가장 핵심 성분이거든요. 독성을 일으키는. 물론 이제 그게 약이라서 또 먹어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김장에서 이렇게 발효되는 부분에서 또 알리신 상당히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주요 이유고, 이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 마늘을 먹어왔습니다. 가장 이제 확실한 증거는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는 확실히 먹었다 하고요. 이때로 쳐도 한 1700년 이상 먹은 것 같고,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당군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당군신화에서 그 곰이 먹은 거는 마늘이 아닐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문인데 한문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마늘로 해석한 거 아닌가. 실제로는 달래나 명이나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마늘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요. 고조선 시대에는 한반도에 없었다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때로 치면은 거의 반만 년이고, 뭐 통일신라로 쳐도 1700년 이상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독성에 오랜 시간 적응해온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대부분 김치나 양념에 은근히 녹아있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급격히 농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리신의 그 독성, 간독성이나 뭐 출혈 경량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루에 17g을 사실상 대부분 양념이나 김장에 익히거나 발효된 형태로 먹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마늘을 더 먹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암들, 특히 뭐 위암, 폐암, 췌장암 같은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더 먹을 여지가 있는가, 뭐 십일간 혈당을 위해서 더 먹을 여지가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결국 우리가 마늘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알리신하고 SAC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알리신은 익히면 파괴되고 SAC는 익히면 오히려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 잠깐 구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리신은 실제로 아까 독성이 있다고 했듯이 실제 리얼 찐으로 이게 항균 작용, 항기생충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거를 기생충약으로 썼다고 해요. 실제로 마늘을 잘라가지고 막 기생충을 잡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균작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독성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생마늘 절단하면 10에 15분에 최대 발현되지만 가열한 순간 다 파괴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SAC는 반면에 이제 알리신 같은 그런 독성은 없지만, 그리고 얘는 또 혈당, 콜레스테롤, 항암, 항염 이런 좋은 작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얘는 또 반대로 그냥 잠깐 굽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가공 형태, 요리 형태 이런 거 대비해서 보면은 알리신이 통마늘을 씹을 때 1에서 2mm 정도 잠깐 생기지만, 이거보다는 슬라이스 하거나 다져서 10에 15분 지나면 4mm, 5mm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이기도 하지만 알리신을 좀 먹겠다 하는 분들은 썰어가지고 10에 15분 놔두었다가 먹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독할 것 같다면 살짝 구우면 그 안에 알리신 최대로 진짜 만땅으로 이렇게 게이지가 차 있는 그 상태로 살짝 구우면 이게 구워서 파괴되더라도 조금 남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알리신은 썰어가지고 다져가지고 10에 15분 놔뒀다가 살짝 익혀 먹자. 요게 그냥 알리신 섭취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다른 유튜브에서는 생마늘은 알리신, 구우면 SAC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운들, 삶은들, 튀긴들, 볶은들, 뭐 밥을 한들 SAC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흑마늘만이 좀 의미 있게 여기 생겼다고 돼 있고, 실제로 삶는 게 SAC가 완전히 의미 없는 정도로 안 생기는 건 아니고 2016년 우리나라 농업과학원에서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1시간을 삶아야 생마늘 SAC가 277이 있는데 1시간 삶고 나면 900이 돼서 3배 정도 는다. 3배면은 사실 의미가 있죠. 근데 요 논문에서 이제 SAC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줘보니까 121도 엄청난 온도에 또 고압, 엄청난 압력에 1시간, 고온 고압 1시간 주니까 5,000이 나오더라. 18배가 늘더라. 이런 우리나라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SAC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가? 진짜 흑마늘밖에 없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쭉 다시 찾아보니까 네이처에서 뭐 2022년에 무슨 전체를 하니까 14배가 늘더라. 그 다음에 흑마늘은 이제 한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작 SAC 단위가 너무 달라서 이제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배수로 치면은 우리가 마늘 대비 흑마늘은 한 3배 정도 SAC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C는 우리나라 논문에서 아까 말했듯이 무슨 고온 고압에서 60분, 1시간 이렇게 먹던지,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압력밥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고온 고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시간도 60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조건의 그 압력과 온도를 설정을 당연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논문에서 또 전처리를 하면 뭐 14배 느는데, 이거는 뭐 염화칼슘 용액에 침지를 하고 나서 뭐 냉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숙성을 하면 뭐 SAC가 또 14배 늘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SAC를 먹는다면 흑마늘, 그 다음에 1시간 삶는 거. 1시간 삶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계탕을 만들 때 한 1시간 삶거든요. 거기는 마늘이 SAC의 보고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삼계탕에 SAC가 좀 녹아 흘러나와서 이 마늘 자체 SAC가 100% 3배 들어있느냐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시간 삶는 환경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랑 흑마늘이랑 두 개는 SAC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SAC 섭취 방법이 최종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인데, 마늘을 지금 알리신과 SAC 영양소를 더 섭취하기 위해서 더 먹는 게 맞나? 예를 들어 아까 마늘을 많이 먹을수록 위암이 예방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 아닌가?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정보를 잘 해석해야 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 단위로 암의 식품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김치로 주로 양념이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염분이라든지 뭐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마늘의 영양 먹었을 때 위암을 낮추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암 세계 1등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 속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는 마늘을 많이 먹을수록 위암이 또 예방되는 건 또 맞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늘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위암 세계 1등이면 마늘이 위암 예방하는 거 맞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마늘이 위암을 예방하는 건 맞긴 한데, FDA에서도 이제 마늘을 더 먹지는 마라, 적정 양만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세계 최대로 이미 먹고 있는데 더 먹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알리신과 SAC를 없는 형태로 우리가 먹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늘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관찰 연구들을 보면 이런 마늘이 암을 예방하는 그 관계가 대부분 용량 반응 관계이긴 해요. 그래서 마늘 조금 더 먹는 게 아마도 독성이 생기기 직전까지 먹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최종적으로 마늘을 여러분들이 알리신과 SAC를 더 먹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첫 번째, 자르거나 다져서 10에서 15분 놔뒀다가 알리신이 최고로 생성됐을 때 마늘을 알리신 섭취 목적으로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한쪽에서 두 쪽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닥터님 장난아? 지금 내가 고깃집에 가면은 2개 먹고 시작하는데 하루에 2개 먹으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쌈장에 마늘 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추천한 것이 매일이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두 알이면 일주일에 뭐 10알에서 15알입니다. 10에서 15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말 1년 365일 꾸준히 먹는다고 치면은 굉장한 양이 맞습니다. 독성 측면을 감안해서 이 정도 매일 먹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리신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 SAC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흑마늘하고 삶은 마늘 1시간입니다. 그래서 쌍계탕이든 뭐든 1시간을 삶아서 이거를 뭐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먹되, 한 번 먹을 때 한 5에서 7쪽 1시간 삶은 마늘, 이게 SAC를 섭취하는 충분한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흑마늘입니다. 흑마늘도 매일 하루에 한두 쪽, 이게 젤리 같은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과자처럼 젤리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두 쪽 매일 드시면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SAC를 최대로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신 측면에서 SAC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정도 용량선에서 꾸준히 드시면 우리가 마늘에 대한 충분한 추가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흑마늘 아까 닥터임료 영양제를 무슨 권하지도 않는다더니 그러면 사 먹어야 되냐, 집에서 뭐 흑마늘 어떻게 만들어 먹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흑마늘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충청북도 흑마늘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충북농업기술원에서 흑마늘 만드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진짜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더라고요. 일단 전기밥솥에 산발이 같은 이런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채를 놓고 통마늘 그냥 뿌리만,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르고 집어넣습니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보온 75도 맞추고 15일 숙성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보온 눌러놓고 15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안에서 약간 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러지고 막 독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열어서 김을 빼줘야 된다고 합니다. 15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 그게 다고, 15일 지나면 이제 완전 새까만 색깔이 되는데, 이 상태로 먹으면 너무 죽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후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늘에 서늘한 곳에 30일간 그냥 보관하셔도 되고, 어떻게 또 한 달 기다리겠습니까? 이 30일 하니까 그냥 건조기 20시간 돌리면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쫀득쫀득한 이제 흑마늘 젤리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저는 만드십시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보니까 또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안전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실제로 캐나다 국가환경건강센터에서는 마늘에 아주 미세하게 보툴리눔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소위 보톡스 만든 그 독소를 생성하는 균인데, 보톡스가 뭐 피부에 맞으면 주름 펴지겠지만 사실 이거 먹으면 식중독이나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늘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생마늘에 그 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60도 이상에서 파괴가 됩니다. 이 균이 사멸하는데, 집에서 흑마늘 만드는 그 보온 밥솥이 60도가 안 되는 환경에서 만약에 15일 지났다 이러면 균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국가환경보건센터에서는 집에서 홈메이드로 흑마늘 만드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권해도 되나 정말 많이 조사해봤어요. 정말 뭐 논문 뭐 여러 가지 식약처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밥솥의 보온 온도는 60도는 웬만하면 다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5도를 맞추라고 돼 있고, 대부분 밥솥 온도가 60에서 80도로 설정이 돼 있고, 어떤 밥솥의 경우에는 이렇게 74도, 5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흑마늘을 제조를 하시면 집에서 만들어도 보툴리눔 균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가정하고 소개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온도적인 측면에서 보툴리눔 균의 위험도는 없는 건 아니나 아마 거의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5도가 안 될 것 같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15일 보온하고 그 하루에 이거 여는 거 귀찮다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권하진 않지만 사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흑마늘 제품 많으니까 구매하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쪽 드시면 마늘에서 SAC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마늘에 진짜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부터 해서 우리나라 마늘 얼마 먹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독성이나 흑마늘 마지막 제조법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